안녕하세요. 연애 심리를 함께 알아볼 강사 이창욱입니다. 네, 이번에는 스킨십의 시작을 알리는 손잡기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 텐데요. 우리 손과 손을 마주 잡는 이 행동 자체를 거기에 관련된 여러 가지 심리 얘기를 해야 될 텐데, 흔히 손과 손을 마주 잡다라고 하면은 어떤 사람에게는 이거 별거 아닌 행동일 수도 있는데, 또 어떤 사람에게는 이게 정말 많은 의미를 부여한 행동일 수도 있습니다. 그래서 손잡는 게 사람들에게 어떤 의미를 주고, 또 우리는 어떻게 이걸 느끼고 있는지 심리적으로 살펴보고, 이게 연애에 있어서는 또 어떤 의미까지 부여되는지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뭔가 그 손을 잡는다는 거 이 자체는 그 연애에 있어서 의미를 부여하는 첫 번째 스킨십이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. 그래서 뭐 스킨십의 시작이라고 하는데, 여기서 잠깐, 우리는 흔히 스킨십이란 단어를 쓰죠. 근데 실제로 영어권에서는 이런 단어는 안 쓰고, 영어권 국가에서는 터칭이라 그러죠. 그러니까 뭔가 신체적인 접촉을 말하는 거고, 그 스킨십이라고 하면은 이거는 그 동양 문화권에서만 쓰는 콩글리시 같은 단어라고 그래요. 한국, 일본, 중국 뭐 이쪽에서만 쓴다 그러는데, 통칭해서 이게 그 우리나라에서는 일반적으로 쓰고 있으니까 제가 스킨십이라고 설명을 할게요. 근데 뭔가 의미로 보면은 터칭이 조금 더 유사하다고 봐요. 그러니까 뭔가 더 성적인 느낌이 조금 있긴 하지만, 뭔가 몸과 몸이 맞닿는다. 몸과 몸을 맞닿은 그 순간 마음이 통하는 창구가 된다라는 의미가 이제 터칭이 되겠습니다. 손잡기는 어떤 사람은 정말 뭐 이거 가지고 그래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는 분들도 있어요. 그래서 뭐 친구들뿐만 아니라 그냥 뭐 이성을 만나도 그냥 손 덥석 잡고 가는 이런 분들도 종종 있죠. 반면에 이성은커녕 동성하고도 손잡는 거 이상한 것 같아 라고 말하는 그런 분들도 분명히 있습니다. 그만큼 그 똑같은 손잡는 행동 하나지만 보는 관점에 따라서 큰 차이를 보이는 게 바로 이 손잡기 스킨십이 되겠습니다. 손을 통해서 많은 교감을 하는 게 사람이 가지고 있는 도구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어요. 교감의 도구. 그래서 손은 생각보다 강력한 교감의 도구입니다. 이건 왜냐하면은 제가 상담할 때나 아니면 다른 그 친구들하고 얘기할 때 테스트를 한번 해보면은 서로 손을 대지 않고 이야기를 주고받으면은 그냥 언어만 주고받는 거예요. 언어랑 뭐 표정 이런 걸로 분석하고, 그 다음에 손가락을 이렇게 대고 한번 얘기를 해보세요. 뭐 여러분 친구든 연인이든 좋습니다. 그냥 얘기를 해보고, 그 다음에 서로 손가락을 이렇게 대보고 얘기를 해보세요. 어떤 느낌이 드는지. 이거 생각보다 더 강력한 소통이 있습니다. 왜냐하면 이 조그만 그 터칭되는 부분이 굉장히 작죠. 근데 이 안에서도 이 사람의 체온을 느낄 수가 있고, 이 사람의 떨림, 감정, 여러 가지 상태를 느낄 수가 있거든요. 그 생각보다 강력한 교감을 하는 도구이기도 해요. 신체 자체가. 그 중에서 이제 손을 쓰는 거죠. 손이라는 신체를 이용한 교감인데요. 우리 몸 중에서 뭔가 모르는 사람, 다른 사람, 나 말고 다른 사람하고 터칭을 할 수 있는 신체 부위, 조금 부담 없는 신체 부위가 어디 있을까요? 뭐 발 있을까요? 머리? 손일 거예요. 아마 손은 그나마 조금 더 부담이 없을 거예요. 뭔가 다른 신체 부위는 약간 좀 부담스러운 경우가 있죠. 근데 손은 좀 부담이 덜해요. 그래서 우리 흔히 우리 인류 문명이 손을 사용한 의사소통 혹은 교감 같은 걸 많이 하는데, 굳이 연애가 아니더라도 뭐 예를 들어서 제가 한 3가지 보면은 뭐 하이파이브 같은 거, 그러니까 뭐 축구 경기할 때 뭐 이겼다, 좋다, 그럼 하이파이브 다 하죠. 이 순간에 기분이 좋은 긍정적인 에너지를 서로 하이파이브 하면서 확 공감을 하죠. 공유를 하죠. 그 다음에 또 악수 같은 경우, 제가 또 구체적으로 설명할 텐데, 뭐 서로 악수하면서 비즈니스 파트너라든지 여러 관계 처음 만나는 사람한테 악수를 하면서
동질감, 같은 동지다, 같은 편이다, 뭐 이런 느낌을 또 전달하기도 하고요. 그다음 또 어린 아이들 같은 경우, 그 남학생들 같은 경우 주먹치기 많이 하죠. 주먹이나 어깨 치면서 서로 우리 친구다, 뭐 이런 의미로 교감을 하는 방법들을 씁니다. 그래서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가장 부담 없이 쓸 수 있는 터칭의 도구로 부담 없이 쓸 수 있는 도구는 손이고요. 그 중에서 손잡기에 대해서 조금 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연인에 있어서 스킨십의 첫걸음이라고 하면 이제 손잡기가 되겠는데요. 이게 뭐랄까요? 뭐 공식도 아닌 게 다짜고짜 만난 사람을 껴안거나 키스하거나 이러진 않죠. 가장 먼저 손잡는 이 절차를 아마 거칠 거예요. 이게 뭔가 공식적인 룰도 아닌데 우리는 이렇게 따라가요. 왜 그럴까요? 그 스킨십의 가장 첫 번째 단계, 쭉 나갈 때는 첫 번째 단계처럼 좀 우리 이렇게 인식을 하고 있어요. 그래서 아직 연애를 막 처음 시작하는 사람, 혹은 연애에 대해서 뭔가 환상을 가지고 있는 청소년들은 손 잡고 나면은 그 다음 포옹할 거야, 그 다음 키스할 거야, 뭐 이런 단계 중 하나야 라고 생각을 하는 경우도 있어요. 근데 실제로 제가 연애를 하는 혹은 부부 관계에 있는 이런 분들한테 여쭤보면 어떨 때 파트너, 그러니까 자기 이성하고 같이 있을 때 어떤 행동을 했을 때 가장 교감을 많이 나누나요? 혹은 가장 그러니까 사랑받고 있다고, 우리는 사랑하는 관계라고 느끼나요? 라고 하는데 생각보다 손잡는 게 좋다는 사람이 많습니다. 그러니까 이건 제가 여쭤볼 때 연령을 구분하지 않아요. 어리든 나이가 많든 상관없이 자기 동반자하고 혹은 자기 연인하고 손잡고 어디 길 걸어가는데 그때가 가장 교감한다, 느낀다, 이게 내가 사랑받고 있다고 느낀다 라고 해주는 대답을 했습니다. 우리는 키스, 성관계 이렇게까지 갈 것 같은데 생각보다 그러지 않아요. 손잡는 걸 좋아하는 사람이 월등히 많았어요. 그리고 손을 잡는다는 거는 뭔가 힘이 되어준다는 의미도 있습니다. 자, 우리 이런 단어 쓰죠. 뭔가 내가 힘들어 지쳐 있을 때 내가 다시 일어설 수 있게 손을 내밀어 준다, 이런 얘기들도 쓰죠. 여기서 뜻하는 말이 그냥 진짜 손을 딱 내밀어, 이게 끝이 아니죠. 뭔가 내가 잡아서 일으켜 줄게, 내가 너에게 힘이 되어 줄게, 이런 뜻이죠. 그래서 단순히 손 잡는 거 지금 하나만 보고 있는데 이 안에도 굉장히 복합적이고 다양한 심리들이 들어 있어요. 또 손잡는 거는 어린이들이 생각하는 손잡는 거와 청소년이 생각하는 손잡는 것도 다를 거예요. 아직 성인지가 발달하지 않은 한 4세, 5세 이런 조그마한 유치원 아이들 같은 경우는 남녀 아이들 손잡으러 하면 딱 잡고 그냥 잘 걸어가요. 근데 10대 청소년들한테 모르는 남녀 학생 손잡고 가라 그러면 잡아요? 못 잡아요. 안 잡아요. 그래서 성인은 또 다를 거예요. 성인한테 모르는 남녀 손잡으러 하면 이것도 좀 어색하죠. 연령에 따라서도 손잡는 거의 의미가 조금씩 다릅니다. 그래서 굉장히 생각보다 복합적이다라는 걸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. 의미를 한번 볼게요. 손잡는 것 자체가 우리 인류에게 어떤 의미를 주고 있는지. 물론 연인 사이에는 마음이 통하는, 우린 마음 통해, 우린 사랑해 라는 의미가 될 거고요. 또 어떤 의미가 있죠? 뭔가 위로해주는 의미도 있어요. 자, 손을 내밀어 준다, 혹은 뭔가 잡아준다, 이런 위로의 의미도 있고, 또 교감의 의미도 있을 거예요. 굳이 연인뿐만 아니라 친구들 사이에서도 간만에 만난 친구들 반갑게 악수하면서 등 두드리죠. 뭔가 교감하고, 그 다음에 뭔가 보살핀다 뿐만 아니라 응원하거나 아니면 심리적인 지지를 한다는 의미도 있을 겁니다. 그래서 예를 들어서 선거철이 되면은 정치인들이 악수를 하고 돌아다닌다, 응원을 원한다 라는 뜻도 있고, 누군가에게 악수를 한다, 나 팬이에요, 악수 한번 합시다, 이런 의미는 뭔가 응원이나 심리적 지지의 뜻이 들어있다고 볼 수 있겠죠. 여러 가지 손잡기 중에서 악수하는 거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볼게요. 악수하는 거는 먼저 비즈니스 세계에서 많이 기본적으로 쓰는 인사 방법이랄까요? 만국 공통의 제스처죠. 서로 신뢰하는 인사 방법입니다. 예전에
뭐 전쟁통에 칼을 들고 있으니까 나는 칼이나 총이 없다라는 걸로 이렇게 손을 악수한다. 뭐 여러 가지 악수의 기원에 대해서는 좀 의견이 많은 것 같아요. 좀 그 악수의 기원을 말한다기보다는 그 여러 가지 기원들이 있지만 공통점들은 또 이런 의미예요. 뭔가 신뢰롭다, 믿을 수 있다, 그리고 뭔가 반갑다. 그러니까 나에게 해를 주지 않는다, 내 적이 아니다. 이런 여러 가지 뜻이죠. 그래서 여러 가지 감정이 담긴 스킨십 중에 하나가 바로 악수입니다. 근데 악수의 뜻은 대부분 긍정적이고 뭔가 좋은 이런 느낌이라고 할 수 있겠죠. 연인에 있어서 손잡는다는 건 어떤 의미일까요? 뭔가 이제 연애 초반을 지나간다라는 의미도 있을 거고, 또 우리 마음이 통한다라는 의미도 있을 거고, 그래서 뭔가 조금 더 기존보다, 연애 초반보다는 조금 더 편해지는 그 마음의 거리를 실제로 몸으로 이렇게 나타내는 걸 수도 있겠고요. 그 다음 몸뿐만 아니라 우리 서로 마음이 통한다. 우리 굳이 말하지 않더라도 내 마음을 알아준다. 왜냐하면 손잡는 것 자체에 상대방의 체온이라든지 떨림이라든지 느낌 같은 것도 어느 정도 전달이 되거든요. 그래서 이해할 수 있는 충분한 영역이 되고요. 그리고 무엇보다 아까 그랬죠. 그 스킨십도 여러 가지 막 어떤 경우는 막 단계에 따라서 단계별로 스킨십을 진행해 나간다라고 하는데, 왜 그렇다면 가장 첫 번째 단계가 손잡는 걸까요? 이런 질문도 가끔 제가 듣는데, 왜 그러냐면 부담이 없으니까 그래요. 다른 신체 부위는 뭔가 부담스러워요. 근데 손은 그냥 내밀고 악수하거나 터칭하면 되거든요. 네, 그래서 이렇게 따뜻한 손의 온기를 느낄 수 있는 손 잡는 거 한번 알아봤습니다. 네, 연인 간의 스킨십의 시작점이라고 할까요? 뭔가 시작한다, 스킨십의 시작이다 라고 하면은 손 잡는 거를 들 수 있겠습니다. 뭐 그 외에도 뭐 여러 가지 포옹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, 일반적으로 손을 잡고 그 다음에 뭐 포옹하고 키스하고 등등등의 이렇게 진도를 나가기도 하죠. 왜 손 잡는 게 그 스킨십의 시작일까요? 뭐 스킨십, 조금 더 정확한 영어 표현으로는 터칭이라고 하는데, 손을 통해 우리는 교감할 수 있습니다. 자, 우리 뭐 가족이든 친구든 한번 테스트 해보세요. 한번 실험 삼아서 같이 이야기를 해보세요. 서로 맞은편에 앉아서 그냥 이야기를 해보고, 그 다음에 서로 손을 맞잡거나 손을 이렇게 서로 대고 이야기를 해보세요. 정말 천지 차이가 날 거예요. 손을 대기 전까지, 터칭이 있기 전까지는 그냥 언어로 혹은 시각으로 파악하는데, 터칭이 되는 순간 네, 감각이 들어갑니다. 공감각적으로 상대방을 파악할 수 있는 거죠. 서로 이해와 공감의 폭이 높아지는 겁니다. 그래서 네, 스킨십의 첫걸음으로 손 잡는 거를 많이 쓰는데요. 손 잡는 거는 연인끼리 하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 또 언제예요? 뭐 비즈니스 때, 혹은 뭐 내가 좋아하는 사람 만났을 때, 간만에 고향 친구 만났을 때, 이럴 때도 악수를 하죠. 손 잡는 건 여러 가지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. 뭐 공감한다, 교감한다 라는 것도 있고요. 내가 너를 심리적으로 응원한다, 또 심리적으로 지지한다, 또는 내가 너를 보살피고 싶다 등등의 여러 가지 표현이 있을 수 있습니다. 네, 그 중에서 악수는 좀 공식화된 거죠. 비즈니스 관계에서 서로 손을 마주 잡으면서 악수를 하는 거. 나는 당신의 적이 아닙니다. 우리 긍정적인 관계를 맺어갈 수 있습니다. 라는 뜻이 들어있고요. 물론 이것도 연인 간에서도 충분히 활용할 수 있겠죠. 손을 마주 잡으면 뭔가 상대방의 온기를 느낄 수 있습니다. 이거는 굳이 말 안 해도, 굳이 표현으로 하지 않아도 손 터칭을 통해서 느낄 수 있는 둘만의 뭔가 교감의 포인트랄까요? 네, 이런 관계, 이런 스킨십을 해가면서 여러분이 연애에 참고한다면 조금 더 효과적인 혹은 또 조금 더 예쁜 사랑을 하실 수 있을 겁니다. 감사합니다.